자네 누구야? 왜 내 아들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게야? 한경수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허름한 소년이 민준의 묘비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한경수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18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민준과 똑같은 얼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한 공원묘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경수 회장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세월이 지워주지 못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수는 손에 든 하얀 국화 한 다발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묘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흩어졌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18년. 그때 민준은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려다 달려오던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그날 밤 아들은 경수의 손을 놓고 떠났습니다. 경수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워져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아내가 기절해 쓰러지던 장면, 그리고 그 이후로 집안에 감돌던 무거운 침묵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몇 년을 더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수는 평생 열심히 일해온 사업가였지만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거대한 회사와 텅 빈 저택, 그리고 이 작은 묘비 앞에서 느끼는 끝없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묘역 안쪽으로 접어들자 멀리서 익숙한 묘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무덤 앞에 누군가 엎드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경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소년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젊은 소년이 무덤 앞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얇고 낡은 재킷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청바지는 색이 바래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달아빠진 운동화는 뒤축이 다 떨어져 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자 소년의 얇은 재킷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년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급히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소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 민준이었습니다. 아니, 민준과 너무나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심지어 인매까지. 마치 20년 전 젊은 시절의 민준이 그대로 되살아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의 손에서 국화 다발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아들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각을 보는 것인가? 하지만 소녀는 분명 실제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눈, 눈물로 얼룩진 뺨, 떨리는 어깨,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때 경수의 머릿속에 18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복도, 의사의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다 하지 못하고 눈을 감던 장면. 아들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민준이를 아는 건가? 소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음을 삼키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경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때 소년 옆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작은 돌로 눌러놓은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증. 경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민준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민준과 닮은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경수의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소년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 무언가 운명 같은 강한 예감이 경수의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국화다발을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년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묘한 연결감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민준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경수는 소년 옆에 놓인 서울대 합격증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종이 모서리가 살랑거렸지만 그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 합격증. 이런 귀한 증서를 무덤 앞에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민준이를 어떻게 아는 건가? 소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한민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답게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손자, 민준의 아들. 그럴 수 있을까요? 경수는 소년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소년의 얼굴은 밤새 울었던 듯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얼굴에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한지호라고 했습니다. 19살.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18년이 지났으니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의 두 손은 여전히 떨린 채 묘비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인 것처럼.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안쓰러움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본능적인 끌림 같은 것.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맞으시죠? 저 찾아뵙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꼭 찾아뵈라고 하셨어요. 경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경수는 급히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자.
지호는 놀란 듯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역 밖에 있는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낙엽이 깔린 오솔길을 걸으며 경수는 계속 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젊었을 때 걷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깨의 각도, 걸음걸이, 심지어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걷는 습관까지. 벤치에 앉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나? 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경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미연.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민준의 장례식 날. 그날 경수는 슬픔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자신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느라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재미교포 여성, 검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슬프게 울던 여자. 당시에는 민준의 친구나 지인 중 한 명이려니 생각하고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경황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성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친구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의 절규였습니다. 경수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 여성에게 다가가 물어봤더라면,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경수가 민준의 유학 기록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시절 민준이 보낸 편지들 중에 미연이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친구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경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경수는 지호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각도에서 보니 민준의 젊은 시절이 더욱 또렷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과연 지호는 정말 민준의 아들일까요? 김미연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경수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경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내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줄 수 있겠니? 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숨을 죽이고 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둘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수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김미연 씨는 지금 어디 계시나? 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6달 전에요. 경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는 이제 혼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경수는 지호를 바라보며 2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공허함을 떠올렸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미연은 재미교포 2세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했고 한국어도 유창했습니다. MBA 과정에서 민준을 만났고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연은 민준의 장례식에 다녀온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덧이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산 날짜가 다가왔고 미연은 홀로 지호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에도 몸은 계속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미연의 집안이 갑작스럽게 몰락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했고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미연은 갓난아기를 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연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도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가 밤늦게 돌아와 지친 몸을 소파에 쓰러뜨리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서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지호는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었대요. 할아버지께 연락드리고 싶었대요. 하지만 지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가기가 부끄러웠대요. 민준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 아들의 아이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한다는 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린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지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연은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다 결국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병원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지호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미연은 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라고. 서울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라고.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를 지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내 아버지께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이야기를 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젊은 여성이 홀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지호는 경수의 품에서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경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18년, 알지 못했던 손자, 혼자 고생한 며느리.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참 후 지호가 진정되자 경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호야, 확인해보자. 내가 정말 민준이의 아이인지.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오후 경수는 지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경수는 핸들을 잡은 채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는 동안 지호는 긴장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에 서명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경수는 그런 지호를 지켜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어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경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어디서 지냈니?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이요, 신림동에 있는. 경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시원. 좁디 좁은 방에서 이 젊은 친구가 홀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했니?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니 보험금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걸로 한국 오는 비행기표 사고 월세 내고 그렇게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지호의 말을 들으며 경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9살 청년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이렇게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니 보험금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걸로 한국 오는 비행기표 사고 고시원 보증금 내고 그렇게 버텼어요. 지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경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서울대에 합격했구나. 어머니가 꼭 대학은 나오라고 하셨어요. 공부만이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수는 그 자부심이 너무나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와서는 어떻게 공부했니? 학원은 다녔니? 아니요, 독학했어요.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찾아서 들었고요. 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민준을 닮았는지. 민준도 그랬습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려는 의지가 강했고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지호는 정말 민준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수는 병원에서 받은 봉투를 들고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경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경수는 단 한 줄만 찾았습니다. 친손자 관계 확률 99.99%. 경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내가 아들을 남기고 갔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세상에 남기고 갔구나. 경수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8년 만에 가족을 되찾은 것입니다. 경수는 울음을 그치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나야. 할아버지야. 전화기 너머로 지호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과 나왔어. 넌 내 손자가 맞아. 민준이의 아들이 맞다고. 지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 어디니? 내가 갈게.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1시간 후 경수는 신림동의 허름한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 지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호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경수는 지호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싱크대 하나,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이곳이 지호가 지낸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수험서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작은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서울대 합격 아버지께 알리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짐 챙겨. 이제 여기서 나가자. 네. 하지만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그날 오후 경수는 지호를 데리고 민준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덤 앞에 섰습니다.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이야. 지호라고 해. 훌륭하게 컸어. 내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자랐단다. 지호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묘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민준이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지호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경수의 차가 서울 강남의 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지호는 차에서 내리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제 이곳이 내 집이기도 하단다. 대문이 열리고 집사와 가정부들이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경수가 지호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호. 내 손자야. 집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뜻하게 지호를 맞아주었습니다. 경수는 지호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경수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 방은 내 아버지 민준이의 방이란다. 18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민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책상, 아버지가 앉던 의자, 아버지가 읽던 책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사진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민준의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경수는 뒤에서 지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다른 방을 쓸 수도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 생각에는 민준이도 내가 이 방을 쓰길 바랄 것 같구나.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젠 내 방이야. 그날 밤 지호는 아버지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서울대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경수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 상자를 지호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정장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의 단정한 정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입학식은 인생에 한 번뿐이야.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가야지. 지호는 정장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경수는 지호의 넥타이를 직접 메어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입학할 때도 내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어줬단다. 경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입학식장에는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온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함께 왔을까요? 하지만 이제 옆에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경수가 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호야, 자랑스럽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입학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캠퍼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고 새내기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나와 차로 돌아오는 길에 경수가 물었습니다. 지호야, 회사 한번 구경해 볼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말이야. 네, 가고 싶어요. 경수의 회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경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호는 주눅이 들어 경수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몇 명의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었습니다. 경수가 들어오자 그들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경수가 지호를 소개하려는 순간 바이어 중 한 명이 지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지호? 한지호 맞니? 지호도 놀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존슨 아저씨? 맞아. 내가 여기서 왜 나와? 정말 오랜만이구나. 존슨이라는 남자는 미국에서 지호네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지호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신가요? 존슨이 영어로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제 옛 이웃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호가 존슨의 말을 경수에게 자연스럽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존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호를 바라보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지호,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지호가 영어로 조용히 대답하며 고개를 숙이자 존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을 알아챈 것입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수가 분위기를 바꾸려 말했습니다. 지호는 제 손자입니다. 최근에 알게 됐죠. 존슨이 놀라며 지호와 경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지호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들이 한국어로 된 자료를 보며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있었지만 전문 용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경수가 놀라서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는 자신감 있게 바이어들에게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발음과 정확한 표현으로 자료의 내용을 명쾌하게 통역했습니다. 전문 용어도 막힘없이 전달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슨이 영어로 경수에게 말했고 지호가 통역했습니다. 회장님, 이 젊은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통역이 정확하고 명쾌하네요. 회의가 끝난 후 존슨이 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지호 덕분에 귀사의 비전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얘기지만 대형 계약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3년간 연 500억 규모의 장기 계약입니다. 경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 500억. 3년이면 1,500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향후 5년 성장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경수는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 2년간 수없이 노력했지만 존슨 측에서는 항상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호의 통역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슨이 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젊은이를 보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과거의 명성에 기대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라는 거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도 안심하고 장기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수는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함께 있던 임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장님, 축하합니다. 3년 장기 계약이라니 대박입니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호의 어깨를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경수는 지호를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남았을 때 경수가 지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호야, 내가 오늘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저는 그냥 통역만 했는데요. 아니야. 넌 회사의 미래를 보여줬어. 2년 동안 내가 따내지 못한 계약을 내가 1시간 만에 성사시켰단다.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내 아버지도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수는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의 피가 이렇게 이어졌구나. 경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호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집사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학교에 갈 때는 운전기사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이 모든 것에 쉽게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수가 식탁에서 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내려오자 경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니? 네, 할아버지. 너무 편하게 잤어요. 사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경수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호야, 이건 꿈이 아니야. 이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란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내게 이 모든 걸 주었을 거야. 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가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줄 거야. 회사 일도 조금씩 배워야 하고 사람 대하는 법도 알아야 해. 하지만 급하게 하진 않을 거야.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시간이 흐르며 지호는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민준의 방에서 지내며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호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민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연이를 만났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다. 언젠가 가족을 이루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지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호는 서울대에서는 성실하게 공부했고 주말이면 할아버지를 따라 회사에 나가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경수는 지호에게 직접 경영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회계 보는 법, 계약서 읽는 법, 사람을 판단하는 법. 지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경수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날 밤 경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어지럼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는 최소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비상사태였습니다.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못 오시면 발표는 누가 합니까? 연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해외에서 출발했습니다. 병원에서 경수는 초조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경수가 놀라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준비하신 자료 제가 봤어요. 주말마다 회사에서 배운 것도 있고요.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를 믿으셨으니까 저도 믿어주세요.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오후 2시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실에는 미국, 유럽, 중동에서 온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호가 들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임원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급한 일로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손자분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지호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지호가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가 준비한 자료를 완벽하게 소화해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비전, 성장 가능성, 투자 수익 전망까지. 하지만 단순히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호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환경 문제, 글로벌 트렌드. 투자자들이 점점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투자자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은 회사 경영 경험이 있습니까? 지호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배우려는 열정과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50년 역사를 가진 동시에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세대를 대표합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투자자가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지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수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성공했어요. 경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지호야. 정말 잘했어. 며칠 후 경수가 건강을 회복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수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경수를 따라 이사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손자 한지호입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경수 회장에게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쓰러졌을 때 이 친구가 투자 유치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쳤죠. 앞으로 이 친구가 천천히 회사 일을 배워갈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자분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앞날이 기대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경수는 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의 피가 이렇게 이어졌구나. 경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수가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아버지 무덤에 다시 한번 가보자. 좋은 소식을 전하러. 두 사람은 다시 민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경수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이 훌륭하게 크고 있어. 회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넌 정말 대단한 아들을 남기고 갔구나. 지호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울대 합격증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걸 가져왔었죠. 그때는 너무 슬프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지호는 합격증을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서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위급한 사람을 구하려다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 빈자리를 손자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나면서 남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지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경수가 물었습니다. 지호야,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니?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요. 경수의 눈시울이 또 붉어졌습니다. 그래, 넌 분명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믿는다. 그날 밤 경수는 혼자 민준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지호를 보내줘서 고맙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아. 그리고 내 꿈을 지호를 통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 별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의 슬픔 끝에 찾아온 기적. 한경수 회장과 손자 한지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